예, 안녕하십니까. 플라톤 TV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어, 자유민주통일과 흡수통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자유민주통일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민주당에서도 흡수통일을 한다고. 예. 흡수통일과 자유민주통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그런 논리가 생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보수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돼 있고, 그 진보는 통일을 추진하는 세력, 이렇게 생각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종석 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일을 반대한다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 이제 통일 논의가 지금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임종석 씨가 이제 통일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자유민주 통일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흡수 통일이니까. 공산 통일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통일은 아예 통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두 국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자유민주 통일은 흡수 통일이다. 반강제적 흡수 통일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유민주 통일은 우리가 헌법 3조 4조에서 얘기하는 헌법적 가치에 둔 민주주의적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유흡수 통일이 아닌가? 이게 과연 흡수 통일이냐? 흡수 통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인가라는 개념이 안 잡혀져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야, 자유민주주의를 흡수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로. 자, 그 흡수 통일은 뭐냐면, 흡수 통일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병합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든 어떤 무력이든지 간에 이게 흡수 통일이에요. 그러면 자유민주 통일은 무엇이냐? 그런 어떤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논리에 따라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유주의적인 민주적인 통일이 무엇이냐? 그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그런 통일이에요. 야, 흡수 통일은 뭐야? 북한 주민들의 의사가 상관없어. 그냥 내가 그냥 병합해 버릴 거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유민주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그들이 통일을 원하도록 유인해 가면서 통일을 하겠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정보를 줘야 돼요. 우리가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북한 주민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북한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의 처한 상황과 대외 국제 정세, 그리고 남한의 어떤 그 통일 정책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루트가. 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하고 교류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류 협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교류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남한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교류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류 협력을 할 경우에 어느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래? 북한은 사유재산 인정 안 하죠. 공산주의 체제죠. 남한은 뭐야?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자유로운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남한의 자유주의적인 사상, 자유민주적인 사상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 정권이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 남한에 들어와서 이 현실을 왜곡시켜 버리면 남한도 큰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체제 자체가 서로 교류와 협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6.25 남침을 한 거고, 도발을 하는 거고, 적대시 정책을 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류 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이나마 북한과 교류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1970년대 이후로 그 중국이 개방을 정책을 취하고 소련도 개혁 개방을 하고 하면서 개혁 개방의 물결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북한도 개혁 개방을 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 1970년대 7.4 남북 공동성명도 하고 뭐 평화통일선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대화도 하고 교류 협력을 추진하려고 유엔 동시 가입도 하고요. 비핵화 선언도 하고 그렇게 해왔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혁 개방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 북한의 체제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주체 사상을 끄집어내면 주체 사상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더 고립된 정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소련이 개혁 개방을 하면 당연히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 오히려 주체 사상을 신봉하면서 더 극단으로 나갔을 때 이것이 단절이 되어지고 적대시 정책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아웅산 테러도 일으키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쭉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이 되어지고 중국과 북한이 좀 밀착되어지고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되어지고 최근에는 이제 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이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여파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면 이제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류와 협력에 북한을 대상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은 오히려 뭐예요? 교류와 협력을 반대하는 대책점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교류와 협력을 어떤 루트를 줄 수 있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뭐 풍선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USB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정보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어떤 인터넷을 보기도 하고 K-팝을 접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남한의 현상과 어떤 국제적인 움직임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민주화 요구가 나오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요소. 그래서 대북 확성기도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게 뭐 북한이 뭐 저 뭐 풍선 날리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돼요? 아, 현실을 보게 되고, 아, 이제는 우리가 이 체제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전 체제를 민주화를 요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 정권이 민주화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 정권이 민주화되는 순간에, 북한의 민주화가 되는 순간이 김정은 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거라는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탈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저항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것 자체가 통일의 어떤 주체 세력으로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어떤 체제 붕괴가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체제가 붕괴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단순히 그러면은 체제가 붕괴됐다고 해서 밀고 올라가냐? 그런 것이 아니라 유엔의 관리 하에 북한의 어떤 자치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원을 해줘. 야, 이제 북한 체제가 넘었으니까 저걸 다 병합해야 돼. 우리가 밀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바로 흡수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이 몰락됐을 경우 북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그 총선을 통해서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그 자치정부와 우리와의 교섭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자치정부가 총선으로 수립되는 거죠. 그리고 통일헌법을 거기서 만들고 그 통일헌법을 국민투표에서 나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일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통일의 주체로서 참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민주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 정부의 통일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럼 치안은 어떻게 할 거냐? 치안은 유엔군이나 유엔이 선거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해야 된다. 이미 유엔은 6.25 전에 해방 전국 당시에 북한을 자유총선을 실시해서 남한과 통일 국가를 만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추진했어요. 근데 김일성이 이제 그 선거관리단에 입국을 거부하면서 좌절되긴 했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거죠. 실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의 건국 정신의 그 끝은 단순히 단일 정부, 대한민국 이것뿐만 아니라 통일이 그 끝이다. 광복의 끝은 통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유엔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중공도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고 또 뭐야? 어떤 국가가 아니니까 침략 세력으로 북한이 오인한 주민들에게 받아들이기도 침략 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 전에 미리 뭐야?
남한의 자유로운 것을 다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남한 체제를 동기화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투표를 통해서 남과 북이 민주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민주 통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게 자유를 주겠다. 자유를 주고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통일의 주체로서 참여를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통일을 흡수 통일이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흡수 통일과 자유민주 통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